오늘 별 나가봅시다. 페이지 258페이지. 내용이 뭐예요? 별의 물리량. 별의 물리량에 대해서 오늘부터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별의 물리량. 별의 물리량은 그러면 뭘 다루는 걸까? 별 그러면 일단 뭐 생각나요? 빛난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구는 별인가?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한다고.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별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던 주계열성 이후부터. 주계열성이 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일단 별이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빛내는 거잖아. 빛내는 천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알겠죠? 통합과학 시간에 스스로 별을 어떻게 낸다 그랬니? 별이 빛을 내는 원리는 핵융합 반응이에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질량 결손 에너지, 질량 결손 에너지. 오랜만에 들어보는 내용들인가? 질량 결손 에너지 생소해요? 단어가? 이 어떡하지? 핵융합 반응은 일단은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별,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러니까 별의 재료는 수소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예요? 수소하고 헬륨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수소와 헬륨을 이용해서 별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얘네들이 핵융합 반응. 핵융합이라는 얘기는 작은 원자핵들이 결합을 해서 좀 더 뭐한 원자핵으로 만든다는 얘기야. 큰 원자핵으로 만드는 과정. 근데 그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질량의 줄어듦이 발생을 한다고요. 질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그 질량 없어진 게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는 뜻이에요. 1년뿐이 안 된 것 같은데, 통합과. 질량 결손 에너지는 공식이 이거예요. E 이꼴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는 여기서 M이 사라진 질량, 결손 질량. 그리고 C가 빛의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에너지, 그러니까 매우 적은 질량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빛의 속력을 제곱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런 얘기고, 그런 과정에서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있고요.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애를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단원의 뒤에 가게 되면 별의 진화 단계가 있단 말이야. 별이 주계열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무거운 헬륨 핵융합 반응을 그 다음에 거치게 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게 되면 탄소 핵융합 반응, 규소 핵융합 반응, 다음 단계도 넘어가게 돼. 그러다가 나중에 별은 어떻게 되겠니? 빵 터지게 되겠지. 어쨌든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일단 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우리가 첫 단추에서 이걸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별의 물리량이라 그러면 별은 빛을 낸단 말이지. 근데 밤하늘의 별을 본 학생들은 경험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별을 보면요, 일단은 모든 별들이 밝기가 다 같아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모든 별들이 색깔이 또 빛내는 그 빛의 색깔이 또 같냐? 내 눈으로 봐서는 참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주의 깊게 본 학생들은 알 거야. 별들마다 색깔이 좀 다를 수가 있어. 겉으로 보이는 색깔이. 태양계에서 별이 몇 개야? 태양계 내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몇 개야? 너무 진짜 태양 하나뿐이 없어. 태양계의 유일한 별은 태양뿐이 없어. 수성 스스로 빛내? 야, 수, 금, 지, 와는 이런 애들은
별이 아니라 행성이라고 하는 거고, 별내는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 다른 말로 항성이라고 얘기해. 항성. 아, 이것도 모르는구나. 응? 항성. 태양계에서 유일한 항성은 누구뿐이 없다? 태양뿐이 없다.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뿐이 없다. 근데 태양은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노란색입니다. 태양은 노란색이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이 다 태양처럼 노란색을 띠는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어떤 별은 노란색의 색깔을 띠고 어떤 별은 뭐 빨간색의 색깔을 띠고 어떤 별은 파란색의 색깔을 띈단 말이야. 그러한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오늘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별들마다 왜 밝기가 다른가? 세 번째, 태양은 그나마 태양계에 있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태양까지 갔어 못 갔어? 태양 탐사선은 보낸 적은 있어요. 물론 태양에 완전히 들어가면 안 되고 주변에서 이제 태양 탐사선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태양의 구성 원소가 뭔지는 그래도 어떤 건지는 알아볼 정도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조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태양 말고 가장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 아이씨, 행성이라니까 화성은 진짜 왜 그래?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은 태양뿐이 없고 지구에서 태양 외에 가장 가까운 별은 저 멀리 있어. 알겠니? 못 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몇백 광년이야. 뜻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몇백 광년이라 그러면 빛의 속력으로 가도 몇백 년 동안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가장 가까운 별이 있다고. 태양 뺀 나머지 별이. 센타우루스라고 하는 별이 있을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뭘? 그 별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야, 지금 눈에 지금 밤에 보이는 게 다 별이야. 그 보이는 거. 밤하늘에 보이는 게 다 별이라고. 어떻게 알기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은 그 먼 곳까지 갈 수는 없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근데 그 별들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는 무엇인가? 인간들은 궁금증이 참 호기심이 많아요. 그지? 뭐 쓸데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별의 물리학 그러면 뭘 언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의 색, 별빛의 색. 별의 색이라는 얘기는 별빛의 색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색이 별의 표면 온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표면 온도가 뜨겁냐, 온도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 이런 거 궁금하다는 얘기지. 이걸 별의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네. 또한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별은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기본적으로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 외에 어떤 원소가 또 있느냐?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별의 밝기, 눈으로 보이는 밝기도 밝기지만 별의 실제 밝기,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야. 눈으로 보이는 밝기하고 실제 밝기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느낌상 모르겠어? 눈에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별이 밝은 별이 있다고 쳐. 걔가 진짜로 밝은 별일까? 눈으로 봤을 때 밝게 보여. 걔가 진짜 밝은 별이야? 상대적이지 않나요? 응? 어떤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여기 지금 형광등이 켜져 있어. 밝아, 안 밝아? 그치? 얘 진짜 밝아? 가까이 있어서 밝게 보이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지금. 저기 한 1km 뒤에 가가지고 이 형광등 보면 밝아 보이겠니?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밝기라는 그 값과 그 자체가 얼마나 밝냐, 절대적인 밝기는 다른 개념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별의 밝기,
이거를 다른 말로 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의 광도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별의 물리량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좀 전에 계속 얘기했듯이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태양 하나고요. 그조차도 가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주선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어요. 그지? 어? 광년이에요. 광년은 아니야. 1억 5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력으로 약 15분. 대충 한 15분 정도 가면 태양까지 도달할 수 있어. 빛의 속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 갈 수 있겠지. 탐사선 보냈다니까? 근데 인간이 쏘아 올린 우주선 중에서 지금 가장 멀리 간 우주선이 뭔 줄 알아? 보이저 2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이 있어. 위성? 예. 보이저 2호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어. 언제 쏘아버린 줄 아니? 1970년대 쐈어. 지금 한 몇 년 지난 거야? 한 50몇 년 지났지. 걔는 돌아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야. 우주 공간에 그냥 쏘아버렸어.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뭔가를 이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데이터를 찍어서 그 정보를 지구에 전파로 계속 보내면서 가는 거야. 걔 목적은 그거야. 돌아오지 않는 애야.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됐어. 이제 통신이 끝났어. 수명이 다 되고 계속 날아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걔가 지금 한 50년, 몇 년 동안 날아가잖아.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알아? 항성도 모르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물어보면은 그 대답 나오는 게 참 힘들겠지만, 아직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어. 50년 동안 날아갔는데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우주가 그만큼 광활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태양 말고 수백 광년이라고 그랬지?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을 알아내는 게 어떻게 알아내야 돼?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조사하느냐?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우리가 수박을 살 때 수박이 잘 익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야? 두드려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소리 청명하게 통통통 잘 익으면 통통통 소리가 날 거고 잘 안 익었으면 턱턱턱 소리가 날 거예요. 그죠?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별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간단해. 별빛을 조사한다. 그 별에서 오는 별빛을 조사를 한다. 알겠어요?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게 지금 258, 259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뭘 이용해서 이 물리량들을 알아내느냐? 별에서 오는 별빛을 조사한다. 그럼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걸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펙트럼 분석. 야,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 네. 스펙트럼 분석. 일단 스펙트럼이라는 말 뜻은요. 여러 색의 빛, 여러 색들의 빛. 알겠어요? 여러 색의 빛. 얘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 스펙트럼과 먼 스펙트럼이 있어요.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선 스펙트럼을 다른 말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들 왜 이렇게 늦었어? 전달했어요. 자,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으로 분류를 하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여러 색의 빛들이 끊김없이 여러 연속돼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없어? 어? 왜? 스카이 먹었어요. 일단은
레시드비 교재가 나왔어요. 승준이도 하나 가져가고. 연속 스펙트럼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연속 스펙트럼이고 대표적인 예가 무지개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선 스펙트럼, 불연속 스펙트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 색의 빛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띄엄띄엄띄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비유를 하자면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될까? 이걸로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되잖아? 피아노 건반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단 말이야. 연속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쭉 있어, 건반 자체가. 근데 누가 갖고 놀다가 레파 건반을 떼냈어. 레파를 칠 수가 없다고 치자. 그러면 그 건반은 도, 미 이렇게 띄엄띄엄 소리가 나게 되겠지? 그렇게 띄엄띄엄 나타나는 빛을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연속적으로 칠 수 있는 것만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니? 자, 그런데 선 스펙트럼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눠요. 이 불연속 스펙트럼은 먼 스펙트럼과 먼 스펙트럼이 있다.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요. 흡수 스펙트럼이 있어요.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구분을 한다. 알겠지? 방출 스펙트럼은 뭐예요? 일단은 방출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띄엄띄엄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인데 그 중에서 방출, 빛 방출을 한 스펙트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빛을 내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빛을 다 내는 게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빨, 초, 파 이렇게 띄엄띄엄 빛을 내는 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흡수 스펙트럼은 뭐야? 말 그대로 원래 있던 빛 중에서 흡수를 했어.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을 만약에 다 흡수했다면 그 빛은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완전 까맣겠지.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들 중에서 특정 빛만 흡수해서 빨, 초, 파만 흡수했다고 치자. 그러면 빨간빛, 초록색, 파란, 빨, 초, 파는 빛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흡수해버렸으니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흡수해서 검게 선으로 나타나는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은 그림으로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냐면 일단 연속 스펙트럼은요. 빛들이 이런 막대기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온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여기 영역이 빨간색 영역이고 주, 노, 초, 파 지금 주황색도 어쨌든 색깔을 내가 칠했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다 나타나. 이걸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그런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 스펙트럼 중에서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방출 스펙트럼은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야 되는데 빨간색 나왔어, 초록색 나왔어, 파란색은 나왔어. 이렇게 표시되면 나머지 얘네들은 빛을 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이거를 빨, 초, 파만 방출했구나.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흡수 스펙트럼은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 영역에 빛이 다 있었어. 원래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다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 영역의 빛들이 없어. 까맣게 나와. 여기 까맣단 얘기예요. 빛이 없다. 얘를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알겠어요? 모든 빛이 있음. 이게 연속. 특정 빛선만 있음. 이거를 방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정 빛선만
없음. 이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 계속 왜 해요? 별에서 오는 별빛을 조사하면 원래 별 자체는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고온의 광원 자체가 별이에요. 그래서 원래 별은 태양처럼 원래 별들은 빛을 내는 걸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무슨 스펙트럼으로 관찰돼야 돼요?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원래 별들은. 그런데 상상을 해봐. 별이 있어요. 별이 빛을 내고 있는데 이 빛 자체가 별을 둘러싸고 있는 뭐를 통과하게 되니? 별을 둘러싸고 있는 별의 대기층을 통과한단 말이야. 태양도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구에만 대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별 자체가 그 방출하는 빛 자체는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빨주노초 파나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있는 지구까지 이 별빛이 도달을 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별빛은 별의 대기를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기에 있는 구성 원소들의 일부가 별에서 방출한 빛을 뭐 해버리냐면 흡수해버려.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이 빛은 원래 연속 스펙트럼 여기서 대기 성분에서 먹어버린 빛 성분이 까맣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흡수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흡수선이 지구에서는 관찰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서는 그 흡수선을 조사함으로써 이 별의 대기의 성분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조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거는 어떤 원리로 그걸 조사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별의 대기 성분에 수소가 있었어. 또는 헬륨이 있었어. 또는 칼슘이 있었어. 또는 철 성분이 있었어. 등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원소들이 뭐냐에 따라서 별빛을 흡수하는 영역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여기가 새까맣게 나타났어. 그랬더니만 과학자들이 조사했을 때, 인간들이 조사했을 때 이 부분이 새까맣게 나오는 건 수소 때문에 새까맣게 나온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단 얘기야. 여기가 새까매면 수소가 빛을 먹었구나. 예를 들자면 이 영역이 새까맣게 나왔어. 여기가 새까만 건 칼슘이라는 성분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별빛을 통과해서 지구에 도달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특정 빛만이 흡수가 된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되게 되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그 별의 대기 성분이 또는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 내용이 258페이지 내용이에요. 별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은 별빛이 별의 대기를 통과해서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기 성분 중에서 일부의 원소들이 특정 빛을 흡수했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259페이지로 넘어간다. 페이지 259페이지 별의 분광형, 스펙트럼형. 뭔 말이냐? 별을 보게 되면 별의 색깔이 달리 보인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다 하얀색, 노란색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얘를 망원경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떤 별은 파란색, 어떤 별은 빨간색, 어떤 별은 노란색, 어떤 별은 황색, 어떤 별은 백색 막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니? 그 왜 그러느냐? 얘 때문이에요. 표면 온도 때문에. 별의 온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페이지 259페이지 내용은 별의 분광형 또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별의 분광형 또는 스펙트럼형이라고 썼는데 그냥 무슨 뜻이냐? 별을 색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분리를 했다는 얘기야. 구분을 했다. 알겠어요? 얘 뜻은 인간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른 구분 이란 뜻이에요. 표면 온도에 따른 구분. 알겠니? 그걸 스펙트럼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표면 온도가 뜨거운 별은 색깔로 무슨 색의 별로 보이는 줄 아시나요? 푸른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색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태양은 일단은 하, 그 다음에 백, 황, 적 한문으로 그냥 쓴 거예요. 파는 한문, 얘들 한문으로 쓰죠. 풀을 청자를 써서 청백황적, 가장 온도가 낮은 별. 노란색이 조금 온도가 높은 별, 흰색은 더 높은 별, 파란색은 더 높은 별. 중간중간에 그러면 또 있어요. 청색별과 백색별의 중간 단계가 있겠지. 청백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백색. 흰색과 노란색의 중간별이 있겠지. 뭐예요? 황백색이겠지 뭘. 노란색과 붉은색의 중간 단계가 있겠죠? 뭐겠니? 황적색. 이렇게 되고요. 알겠지?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O형별, B형별, A형별, F형별, G형별, K형별, M형별. 영어 순서 외워야 된다. OBA, FC, KM. 기준은 뭐예요? 뭐가? 왜 그렇게 지었는지. 왜 그렇게 지었냐고? 헷갈리게? A, B, C, D로 나가지 않고 나중에 찾아봐봐. 헷갈리게 쓰긴 했는데 이 순서대로 외워야 돼. OBA, FC, KM. 이거를 별의 스펙트럼형 분광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O형별의 특징, O형별이 헷갈립니까? O형별이 온도가 가장 뭐한 별이다? 높은 별이야. 파란색 별이고. 알겠어요? M형별이 온도가 가장 뭐한 별이다? 낮은 별. 빨간색 별이란 뜻이에요. 알겠어요? O, B, A, F, G, K, M. 알아서 적당한 요령을 가지고 외우세요. 오, 배 아파. 잠깐만. 알아서 외우세요. OBA, FGK. 근데 뭘 하더라도 얘는 꼭 알아둬야 돼. G형. 얘는 꼭 알아둬야 돼. 왜? G형이 무슨 색이야? 황색, 노란색이지. 해양이야. 그래서 지구가 가장 가까이 있는 태양계에 있는 유일한 별 태양은 스펙트럼형 또는 분광형으로 무슨 형에 속하니? G형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표면 온도는 태양의, 예를 들어서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켈빈. 책에는 5800켈빈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5800이나 6000켈빈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알겠죠? 표면 온도가 약 6000도면 무슨 색 별로 보인다? 노란색 별로 보인다. 그리고 그걸 스펙트럼형으로 G형별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259페이지 제일 밑에 흡수선의 세기 그래프가 뭐 복잡한 그래프가 막 나와 있어요. 그래프 보는 방법 잠깐만 보세요. 페이지 259페이지에 무슨 그래프?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 세기 그래프. 별의 분광형과 흡수선 세기 그래프. 예, 그래프 한번 보자. 저는 아마 그래도 있을 거예요. 내용 정리에. 내용 정리에 없네.
내용 정리 없네. 100까지 되지나? 이거 아니에요? 응? 그 그래프는 아니고 굳이 페이지 76페이지 4번 문제를 보면 돼. 76페이지에 4번에 있는 그래프 문제 있지? 그 그래프예요. 별의 분광형 스펙 흡수선 세기 그래프는 뭐냐면 그래프 해석만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X축에 뭐라고 되어 있니? X축이 별의 분광형을 나타냈어요. 순서대로 여기가 O, D, A, F, G, K, M 이렇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축 자체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뜨거운 별이라는 뜻이 아니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뜨거운 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O형이 가장 온도가 높은 별이라는 뜻이고 이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별에 따라서 각각의 별에 따라서 이 별에서 방출되는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특정 영역의 빛이 선으로 나타난다 그랬지? 그랬을 때 O형별, 온도 높은 별은요 어떤 원소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세게 흡수가 되는지 봤더니만 그래프가 O형별에서는 대충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는데 O형 이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 HE2 이렇게 써 있어. 보이시나요? O형별, 그러니까 O형별 가장 많이 흡수되는 흡수선이 H, 헬륨2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나? 그래프 보이시죠? A형별 봐봐. 그래프에서 A형별이 가장 많이 흡수하는 흡수선의 세게 가장 센 놈이 누구야? 누구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H. A형별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센 이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게 H1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G형별 보자. G형별에서 흡수선의 세기가 가장 센 게 누구예요? G형별은 이 G형별을 지나가는 이제 그래프가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그래프도 있고 뭐 이런 그래프도 있지. 흡수선의 얘가 어쨌든 가장 세지. 해당되는 그래프가 뭐라고 돼 있어? C2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래프 뭘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거 뭐냐? 이런 얘기예요. 온도가 높은 별은 어떤 원소가 가장 빛을 잘 흡수하느냐? 헬륨이라는 뜻이야. 이 그래프를 보자면 해석을 하자면 온도 높은 별은 헬륨이 가장 많은 빛을 흡수한다. 이런 뜻이야. 흡수선의 Y축이 흡수선의 셈이잖아. 헬륨이 가장 많은 빛을 흡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태양은 무슨 형별에 해당된다 그랬어? 태양은 G형별이라고 그랬어요. 표면온도 약 6000켈빈, 5800켈빈. 태양 같은 6000도 또는 58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별은 그 대기 성분으로 어떤 대기 성분이 가장 많은 빛을 흡수한다? 칼슘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1, 2 이건 뭐냐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야 칼슘이 금속 이온으로서 이 2라고 그러면 칼슘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해석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제시가 될 때는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어떤 원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헬륨이나 수소야. 온도가 높은 별들은 헬륨 또는 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가장 많이 흡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별들은 수소 헬륨보다는 뭐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냐면 칼슘이라든가 아니면 철과 같은 금속 원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수소 헬륨은 비금속이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거기 정리가 돼 있지 않나? 정리가 돼 있죠. 표면 온도가 낮은 G, K, M형 별
금속 원소들과 여러 분자들에 의한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리가 되어 있죠. 온도가 높은 오염별, 헬륨이나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정리하세요. 일단 얘는 암기. 알겠니? 온도, 표면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 온도 높은 O형별은 헬륨이나 수소의 흡수선이 강하다. 반대로 표면 온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G 또는 K, M형별은 칼슘이라든가 철과 같은 금속 원소 흡수선이 강하다. 그래프만 볼 줄 알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네. 넘겨 260페이지. 개념하기 문제 같이 보자. 자, 1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가는요, 색이 선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선 스펙트럼의 종류예요. 그러면서 방출이야, 흡수야. 이게 방출 스펙트럼의 그림이야. 방출 스펙트럼이고, 나는 선 자체가 띄엄띄엄 검은 선이 나타나 있지. 검은색 여기 영역에 빛을 대기가 뭐 했다는 얘기야? 흡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 무슨 스펙트럼이다? 얘가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게 답이야? 그거 쓰라고 그랬구나. 오케이. 2번.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으로 직접 알아낼 수 있는 정보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스펙트럼 분석으로 광도란 얘기는 별의 밝기란 뜻인지, 그 별의 밝기 알 수 있어 몰라? 별의 밝기는 아직은 몰라요. 광도, 별의 밝기는 아직은 모릅니다. 별의 반지름 알까 모를까? 별의 크기 당연히 모르겠지. 그러니까 별빛의 스펙트럼만 분석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성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기의 성분. 그리고 대기 성분에 따라서 그 흡수선에 얼마나 많이 어떤 원소가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 알겠어요? 대기 성분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표면 온도 알 수가 있겠지. 표면 온도 어떻게 한다 그랬니?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헬륨이나 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칼슘이나 철과 같은 금속 원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떤 흡수선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으로 직접 알아낼 수 있는 건 디귿과 리을이다. 알겠어요? 근데 연주시차는 뭔 줄 아니? 단어? 연주시차가 뭔지는 아세요? 연주시차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야?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고요. 그러니까 연주시차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 개념이냐면 별까지의 거리야. 그 별이 얼마나 멀리 있는 별이냐 가까이 있는 별이냐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연주시차예요. 근데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그 별이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 3번. 분광형을 표면 온도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단순 암기해서 쓰란 얘기지. 높은 것부터 쓰래. 자, 뭐라고요? 오, 배, 아, 파. 잠깐만. 잠깐만. OBA, FG, KM. 이 순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가나다라의 스펙트럼형과 분광형을 나타냈다. 1번. 중성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별을 써라.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별은 누구예요?
이거는 자료가 좀 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는데, 그지? A형이에요. 가예요. O형은 헬륨 흡수섬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태양과 가장 유사한 스펙트럼은 누구예요? 태양은 당연히 무슨 형에 속한다 그랬니? G형, 라가 되겠지? 아시겠죠? 네. 자, 5번. 이런 그래프를 이제 주어지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봐봐. 그래프에서 A형이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지? A형별이 중성수소를 가장 강하게 흡수하고 있다. 요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그래프를 해석해서 OX를 하래. 1. O형별에서는 분자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O형별에서는 분자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아까 정리할 때 G형별 정리했잖아. GKM. 요거의 특징이 어떤 흡수선이 강하다 그랬니? 금속. 칼슘이라든가 철과 같은 금속이라 그랬지? 네. 플러스 분자들의 흡수선 강함. 칼슘 이온이야. CA라고 썼지만 칼슘 이온입니다. 칼슘이나 철과 같은 금속 이온 또는 분자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상대적으로. 따라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O형별에서는 분자 흡수선이 강한 게 아니라 수소나 헬륨과 같은 애들. 알겠죠? 2번. 태양에서는 중성 수소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아니죠? 네. 3번. 분광형에 따라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자, 원리는 그것 때문이에요. 얘들아.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별을 구성하고 있는 대기 성분들이 여러 가지 대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철도 있고 칼슘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별의 온도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기 성분들을 이온화시키는 정도가 달라져요. 들뜬 상태로 만드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고. 온도가 뜨거운 놈은 수소나 헬륨을 이온화시켜. 근데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놈들은 수소, 헬륨을 이온화시키기보다는 금속 원소들을 이온화시키고 분자들을 이온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온화시킨 애들이 별빛을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잠깐 쉬자.